예, 조원 의원 덕분에 정책 인청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뉴스 이용자의 67.7%가 포털을 통해서 그 뉴스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제2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 신문법에 규정되는 사업장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근데 이제 포털이 컨텐츠는 생산하지 않고 뉴스 편집, 배열, 댓글 운영, 검색, 노출 등을 통해서 실제 여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카카오 댓글에 대해서 관리를 요청하고 카카오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4시간만 댓글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삭제해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질렀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답변하기 적절찮아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는데 김건희가 다음 뉴스를 두고 정권의 비판적인 댓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카카오 다음이 댓글창을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24시간만 실시간 채팅처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법을 주관하고 있는 이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내야 되겠죠. 대답만 하면 돼요. 네, 뉴스를 유통하는 곳에서는 사실 국민의 독자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없는지 한번 잘 세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댓글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개편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의 가담한 게 가까워 당하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신문법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알고리즘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읽은 뉴스, 검색, 키워드, 구독한 언론사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뉴스를 노출, 배열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이 부분에서 전문가인 장관께 물어봅니다. AI가 하는 뉴스 배치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사업자였었으면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 뉴스 소비자면 있다가 답입니다. AI가 하면 중립적이다? 아니다. 사업자면 중립적이다. 일반 소비자면 아니다. 왜요? 20년 6월에 쇼핑, 동영상 검색 등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을 했었어요. 자, 이랬었을 때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뉴스 포털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신문법으로부터 규정받고 있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네이버 다음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부의 기본적인 정책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이제까지 빌드업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의 공개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아주 일반론적인 알고리즘의 공개를 가지고는 현재의 여론 조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공개의 수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내고
그리고 뉴스 그 신문법을 그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돼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화부가 그동안 안 했어요. 장관님 탓 아닙니다. 문화부의 문제였습니다.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최대치로 더 이상 여론 조작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알고리즘의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공교롭게도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CEO까지 하신 분이라서 알고리즘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해 왔던 네이버나 다음에 여론조작 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영업의 재료로 삼았던 뉴스 서비스 인터넷 사업자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의 알고리즘 공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일을 예전에 했었고요. 또 언론계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또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그런 관련돼 있는 분들 다 모시고 한번 제대로 파보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들어서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TF팀이나 연구팀이 꾸려져서 철저하게 수위와 범위를 정하고 명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정책을 확정하는 단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확정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수위와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야 포털 뉴스들이 여론 조작에 개입할 수 없는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시면 명확하게 알고리즘의 공개 수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조만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